혹시 도시락은 그렇죠. 고기에서 전체 아래 아, 그럼 좀더 덜어주시면. 네. 나 이거 같아. 네, 저희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페이스 260M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건 이제 얼굴 인식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퍼블릭 셋을 이제 제안한 논문이고, 그것과 함께 이제 이 큰 데이터셋을 클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코어 셀렉션을 하는 알고리즘 두 가지 정도를 이 논문과 그 후속 연구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CBPR 21년도에 먼저 한번 공개가 되었다가 좀 알고리즘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작년 티파미에 한 번 더 복습이 된 논문입니다. 콘텐츠는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얼굴 인식 관련해서 랩 세미나에서 발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니까 얼굴 인식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웹페이스 101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인 페이스 NMS라는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 이제 기초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은, 먼저 이제 얼굴 인식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이제 페이스 디텍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굴만 이제 자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5개의 특징점들을 찾게 되고, 이 특징점을 이제 기준에 정해진 어떤 온라인 포인트들로 온라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규격의 이미지를 얼굴 인식 백본에 넣어서 CNN 계열 있고 중에 뭐 트랜스포머 계열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됩니다. 저렇게 정면 아니고 네. 측면이거나 네. 이러면은 업했을 때 네. 특이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측면일 경우 그거를 프론탈 이미지로 돌리는 연구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측면 이미지를 최대한 레퍼런스 포인트도로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측면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 인퍼런스 때도 활용을 하고, 그걸 이제 뭐 정면 이미지로 돌리는 연구가 있긴 한데, 얼굴 인식을 할 때는 딱히 그 과정을 거치진 않는. 그래서 얼굴 인식 학습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 앞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라인드된 어떤 얼굴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얼굴 인식 백본을 거쳐서 피처를 뽑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912 길이에 피처가 나오고, 얘를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듯이 그냥 FC 레이어 태워가지고 이제 뭐 소프트맥스 로스를 구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클로즈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인물들 100명 있으면은 100명을 분류하는 문제를 잘 풀면은, 그러면은 이 얼굴 인식 백본이 이 좋은 피처를 내뱉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을 한 채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얼굴 인식 백본이 학습이 잘 될 경우에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얼굴 인식 백본 같은 경우는 얼굴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피처 익스트랙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각 FC들은 각 해당 어떤 인물의 윈피처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PDF에서 좀 잘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얼굴 인식 백본이 좋은 피처 익스트랙터가 되도록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시 피처를 잘 뽑아서 이제 뭐 사도 부산 시뮬러티를 구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제 얼굴 인식 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스트 시에는 그 클로즈 어떤 셋 안에 있는 인물들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물들에 관해서 오픈셋 프로블럼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얼굴 인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페이스 260M이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질문하는 네네. 그 아크페이스 같은데 네. 오픈셋을 잘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클로즈드 셋도 잘 해요? 얘가 학습할 때
클로즈드 셋들의 어떤 마진을 줘가지고 걔네들 좀 더 잘 이쪽에 뭐라지 레귤러라이저 역할을 하면서 마진을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잘 구분을 하도록 해가지고 인물들끼리 어떤 인터클래스들끼리의 구분력 더 잘 주기 위한 잘 주기 위함이고요. 아크패스 같은 뭐 마진 주는 거는 테스트 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습할 때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의 목적이 네. 그냥 프로젝트 엔트로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목적이 그냥 네. 오픈셋 때문인 건지 아니면 네. 클로즈드 셋일 때도 아니면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도 더 도움이 돼서 한 건지. 요게 그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잘 안 쓰는 이런 마진이 얼굴 인식 분야에서 쓰이는 이유는 얼굴의 어떤 도메인 특성상 얘네가 얼굴들은 특히 좀 더 인트라 클래스끼리 뭉쳐 있는 경향이 있고 인터 클래스끼리는 좀 더 완전히 다른 물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간격이 좀 좁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진을 주면서 이쪽에 레귤라이저를 주면서 좀 더 벌리려는 그런 목적이어서 네, 그것 다시 말하면 그것도 어떤 오픈셋 왜냐면 인물들이 더 많으니까 오픈셋 프로그램을 잘 풀기 위해서 네, 그런 레귤러라이저 역할을 주면서 이런 얼굴 인식 백본의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웹베이스 260M 논문에서는 이제 웹베이스 260M이라는 데이터셋을 소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된 셋이고 네, 4밀리언, 그러니까 400만 명의 어떤 인물들과 이 인물들의 얼굴 이미지를 총 합치면은 260밀리언 네, 이게 2억만 장인가? 어쨌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얼굴을 이제 제공을 하는 네,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260M으로부터 얘네가 좀 보이지하기 때문에 퀘스트라고 저자들이 제안을 한 이런 클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260M에서 42밀리언 장의 이미지로 줄였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클린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얼굴 인식 데이터셋에서의 좀 문제점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MS 원밀리언, 카시아 이런 것들은 기껏 해봤자 뭐 인물도 뭐 10,000명에다가 뭐 이미지도 0.5밀리언, 뭐 수밀리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글린트 360K라는 데이터셋도 이제 있는데 얘도 기껏 해봤자 인물 360K에 얼굴 이미지는 17M 정도로 되게 작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260M을 보시면은 42M도 그렇고 이제 인물 수도 밀리언 단위고 이미지 수도 기존 셋들과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셋들은 좀 노이지한데요. 그래서 이게 MS 1밀리언 같이 클리닝이 아예 안 된 셋들을 보면은 뭐 레이블 노이즈도 있고 중복되는 이미지들도 있고 뭐 얼굴이 아닌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의 비율이 전체 셋의 50%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되게 안 좋은 셋이죠.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MS 원밀리언 아이버그나 MS 원밀리언 브리티나 이런 클린드된 데이터셋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얘네는 보시는 것처럼 앱이 세미 오토매틱이에요. 세미 오토매틱 아니면 매뉴얼이어가지고 얘네는 휴먼의 어떤 레이버가 같습니다. 얘네를 클리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IMDb 페이스라는 되게 조그만 셋인데 1.7밀리언밖에 안 되는 장수가 얘네를 이제 다 깨끗하게 클리닝하기 위해서 50명의 인력이 한 달 동안 계속 일을 해서 클리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의 데이터셋의 문제가 뭐냐면 좀 큰 규모의 셋들도 있는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얘네는 당연히 프라이빗하고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60의 저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고 클린하고 퍼블릭하게 쓰일 수 있는 웹베이스 260M과 웹베이스 42M 이 데이터셋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옆에서 보셔도 기존의 데이터셋들과는 달리
인물 수도 그렇고 이미지 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스케일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 X축이 얼굴의 숫자고 Y축이 그 100에서 에러율을 뺀 거여서 높을수록 좋은 수치인데 지금 기존의 셋들에 비해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인식 성능도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스 260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웹페이스 260M은 아이디 혹은 이제 인물 수가 이제 토탈 4밀리언인데 요거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MS 1밀리언에서 1밀리언만큼의 어떤 인물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3밀리언의 인물은 IMDb라는 어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4밀리언의 인물들을 가지고 구글 이미지 서치 엔진을 통해서 260의 총 261리언의 이미지 수를 다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인터넷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치 엔진으로부터 다운받은 데이터들이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이즈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한번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 클리닝이 어떤 작업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처럼 하트 C2라는 인물로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인물들과 섞여 있죠. 이런 미스 레이블된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이미지가 중복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굉장히 노이즈한 데이터셋을 클린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 클리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OBS 10 논문에서 테스트라는 데이터 클리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기존의 데이터셋들이 레이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매뉴얼하게나 아니면은 세미 오토매틱하게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클리닝 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하게 폴 오토매틱하게 이제 진행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수도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와 있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떤 노이즈한 셋에서 각 모든 이미지의 피처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 프리트레인된 얼굴인식 백본에 태워가지고 모든 이미지들의 피처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트라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한 아이디 내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제 정의가 돼서 한 아이디 폴더에 있는 얼굴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모를 만큼 굉장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클리닝하는 과정을 먼저 인트라 클리닝 스텝에서 하게 되고요. 얘는 DB 스캔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DB 스캔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리 클러스터를 개수를 지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코어 포인트 정해서 여기서 이제 점점 미니멈 포인트보다 간격 안에 있으면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는 클러스터도 잘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포인트들, 즉 한 아이디에 있는 어떤 노이즈들을 잘 좀 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이 캐스트 알고리즘에서는 인트라 클리닝을 할 때 DB 스캐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클리닝을 거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노이즈한 어떤 아이디 폴더에서 이렇게 좀 DB 스캔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찾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를 찾게 됩니다. 가장 큰 클러스터를 남기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한 아이디 폴더가 이렇게 같은 인물 사진으로만 이제 클러스터링을 준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질문하는 네. 이게 오토마틱하게 하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의문 저런 거 사진 보면은 오른쪽 끝에 남자분 있잖아요. 아니 TV 스크린 끝나고 나서 세 장. 네네네. 주변에 저기 오른쪽이 있고 첫 번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와닿진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진짜 오토매틱하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보통 그리고 저기
OpenSL 코디션 모델에 들어가는 이미지 사이즈 224. 112. 네. 그러면 이제 되게 픽셀도 적고 이래가지고 네. 저희가 보기 알아보기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오토매틱한 게 더 좋다라는 걸 평가하는 방법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이렇게 클리닝 과정을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어떤 만들어진 클리닝 셋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시 동일한 모델을 학습을 해서 그때 어떤 성능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뒤에 결과도 있는데 뭐 매뉴얼하게나 아니면은 세미 오토매틱하게 클린된 데이터셋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뒤처지지 않음을 이제 보이게 돼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런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캐스트 과정을 한 번 스텝을 거치는 게 아니라 좀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모호한 애들도 잘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따 결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로 밀린다는 게 동일 인물이더라도 뭐 20대 얼굴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뭐 40대일 때 얼굴 하나의 다른 클러스터로 되고 그런 근데 보통은 이제 얼굴 인식 그 백본이 나이는 최대한 잘 로버스트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완전 아기 때나 아니면 완전 아기 때 사진이랑 뭐 완전 나이가 든 사진을 이제 비교하는 것만 아니면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같은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DB 스캔을 할 때도 그런 뭐 10대 이미지, 40대 이미지들이 다른 클러스터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저도 질문. 네. 사람들은 네. 허락을 받았나요? 요거요? 뭐 예를 뭐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거라니까. 네. 또뭐내 페이스북 얼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요게 웬만하면은 그 퓨처가 좀 셀럽들이거든요. 뭐 그런 네, 거의 유명인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그 한 분 한 분한테 뭐 동의를 받아줄 거 있는데 그래서 좀 상업적으로는 라이센스를 제한을 해놨고 영구적으로만 이제 열어놓은 것 같아요. 셀럽이어도 셀럽은 써도 되나? 네. 이게 약간 그런 건 그냥 영구적이니까. 네네 영구적으로만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은 데이터셋은 좀 불가능한. 그래요? 네네. 요거 데이터셋은. 네네. 그런 라이센스 질문 하나. 네네. 혹시 저 디스트리뷰션 네네. 저기 캐노니컬 정면일 때가 이제 데이터 뭐 가장 많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서 멀티캠으로 나를 찍어가지고 네. 왼쪽에서 본 이미지랑 중간 본 이미지랑 오른쪽 본 이미지를 네. 그러니까 이 각도가 더 틀어질수록 중간에 앵커를 뒀을 때 여기 시뮬러리티가 낮아지죠. 네, 아무래도 뭐 정면 비교할 때랑 정면이나 측면 비교할 때랑 좀 유사도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동일 인물이랑 가정했을 때 정면 이미지가 좀 유사도도 높게 나오고 측면 정면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측면은 더 떨어지고 그래도 근데 그거를 이제 스레스홀드를 정할 때 어떤 수치 이상이면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제 정하는 어떤 스레스홀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네, 인식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막 크게 물론 좀 측면이나 측면 정면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난제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인트라 클리닝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아이디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게 되고
얘네들을 다시 얘네들끼리 어떤 피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제로에서 이 세 장의 피처들의 평균을 구하고 이 아이디 다음 아이디에서 이 네 분의 피처를 구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평균 벡터들끼리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인터 클리닝,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끼리 이제 클리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물들끼리의 빈피처들의 유사들을 구해가지고 얘네가 어떤 수치보다 높으면은 얘네는 그냥 무조건 동일인이다. 0.7보다 높으면은 동일인이다 해서 이 두 아이들을 합쳐버리고 0.5보다 높은데 0.7보다 적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 두 아이디 중에서 이 이미지 수가 더 적은 아이디를 없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 클리닝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클리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살아남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이 얼굴 인식 백본을 스크래치부터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훈련된 다시 학습된 백본을 가지고 아까 첫 번째 스텝부터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좀 더 클린한 셋으로 계속 얼굴 인식 백본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좀더 뭐랄까 셀프 오토매틱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발전하는 얼굴 인식 모델은 더 클린한 셋으로 학습되면서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 클리닝을 할 때 더 좋은 얼굴 인식 모델을 사용을 하니까 더 좋은 피처가 뽑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클린한 셋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매틱하게 학습 이제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모델 이미 학습된 모델 갖고 아이디를 좀 나누고 합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사람을 다르다고 레이블링을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또는 더 흔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같은 아이디로 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학습시키는 그게 모델이 고장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일단은 요거를 처음 하는 맨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그래도 꽤 괜찮은 MS 1밀리언으로 학습된 백본으로 맨 처음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잘못된 애들이 이제 클리닝된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실험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갈수록 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때가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로 하면은 이 데이터셋을 좀 더 물론 이게 풀 오토매틱이니까 완전 100% 정확하게 클리닝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노이즈들을 최소한 줄이는 이제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질문. 네. 로스는 어떤 거 쓰는 거예요? 로스는 그냥 소프트맥스인데 거기에 이제 얼굴 인식 특성상 좀 많이 쓰이는 페이스라는 어떤 마진을 주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타깃이 타겟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뭐 1밀리언 있으면은 원아트로 1밀리언 있는 것처럼 이 얼굴 인식도 예를 들어서 학습 셋에 200명이 있다. 그럼 여기 그냥 200개의 어떤 표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장수가 많아서 모델도 커할 것 같은데 혹은 모델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실험 결과가 있을 텐데 이 캐스트에서는 내지는 100단 정도를 썼습니다. 이거 클러스터링은 어디 피처로 하나요? 어디에 있는 피처로 하는 건가요? 클러스터링, 인테라 클리닝에서 클러스터링은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얼굴인식 백본에 넣어서 피처를 뽑고 그 피처들로 하게 되는데요. DB 스캔을 할 때 이제 한 아이디 내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마지막 FC 직전인 거죠? 마지막 직전이 이 피처요? 네.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험을 할 때 학교 파라미터를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학교 파라미터가 쓰였고, 그럼 DB 스캔을 할 때 이게 아까 주열님 아까 질문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이 어떤 입실론 크기가 있잖아요. 이 크기를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반경을 좀 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좀 엄격하게 클러스터링 하겠다. 왜냐면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좀 더 좋은 백본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좋은 피처를 뽑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시론을 쭉 줄이면서 이 레이블 좀 노이즈를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디 내에서 네. 2명, 3명으로 이렇게 나누지는 않나요? 그때 이제 라지스트만 뽑아요. 네. 라지스트를 뽑힌 애들을 그 아이디에 진짜 아이디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델이 112는 들어간다고. 네네. 근데 계속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얼굴 인식을 할 때요? 네. 보통 이게 사실 얼굴은 일단 쬐끄맣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온라인을 하잖아요. 주어진 포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112 x 110이면은 충분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것보다 더 크면은 뭐 이제 학습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110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좀 이게 좀 룰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공룰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퀘스트가 진행을 하면서 인트라 클래스의 시뮬러리티와 인터 클래스의 시뮬러리티 보면은 완전 260M 노이즈가 하나도 제거가 안 돼. 퀘스트를 하기 직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인트라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인물이니까 시뮬러리티들이 높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하늘색이 굉장히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퀘스트를 진행을 할수록 인트라 클래스의 시뮬러리티는 점점 높아지고 인터 클래스의 시뮬러리티는 이제 계속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잘 클리닝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클리닝을 하기 전에 인물 4밀리언에다가 얼굴 260밀리언 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42밀리언으로 얼굴 이미지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인물의 수는 2밀리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이밸루에이션 값들은 높을수록 이제 100에서 에러를 빼고서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먼저 비교해 볼 게 여기 분홍색 박스는 세미 오토매틱으로 이제 클리닝된 이제 MS 1밀리언의 어떤 다른 종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MS 1밀리언을 캐스트로 완전 풀 오토매틱하게 클리닝을 해서 했을 때 성능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분홍색 박스 즉 이제 중간에 좀 웨이버가 들어간 세트랑 비교해 봤을 때 딱히 뒤처지지 않는 이제 결과를 테스트는 풀 오토매틱 클리닝이지만 이제 인력을 투자해서 세미하게 오토매틱 클리닝을 한 것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MS 1밀리언도 그렇고 웹페이스도 그렇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터레이션 테스트를 거쳤을 때 세츄레이트 돼서 더 이상 뭐 5, 6번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모델 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 피처를 뽑는 모델의 크기로 레지넷 100단도 테스트를 해보고 200단도 해보고 모바일 페이스넷도 해봤는데 얘는 모바일 페이스넷은 굉장히 작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뭐 100단이나 200단 어느 정도 큰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제 레지넷 100단을 사용을 했다고 이제 저자들은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테스트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피처를 뽑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MS 1밀리언이라고 살짝 사이즈가 작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이제 글린트 360K라는 좀 데이터가 큰
이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이 레지넷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둘 중 뭘 쓰든 이제 퀘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다 동일하게 수렴을 한다. 그만큼 이제 좀 어떤 초기 모델과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좀 로버스트하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 잘 이제 노이즈를 처리해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FS 10M은 혼돈하는 이제 얼굴 인식 데이터 셋 중에서 이제 가장 거대하고 연구 목적으로 다운로드와 사용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네, 그 FS 42밀리언이라는 노이즈 레벨이 10% 미만이 굉장히 적은 자체 클린드 셋 또한 제공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캐스트라는 풀리 오토매틱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클리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FS 10M은 여기 홈페이지 링크에서 들어가서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이 원본은 260밀리언이 50테라 정도고 42밀리언은 이게 42밀리언의 얼라인드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1테라 정도 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스 NMS라는 사실 이 42밀리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를 학습하는데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GPU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얘도 좀 문제가 많다. 얘를 얼굴이 너무 많으니까 좀 코어셋 셀렉션을 통해서 네, 좀 이피션트하게 이 얼굴 이미지들을 줄여보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볼드친 저자들이 다 FS 110M 저자들이고요. 이 한 분만 네, FS 110M의 저자가 아닙니다. 약간 후속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따로 어디에 셋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카이브만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42밀리언도 사실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얘네를 저장하는데도 그렇고 처리해서 학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버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약간 42밀리언 전체 셋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성능을 보이면서 좀 정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콜셋 셀렉션을 이제 콜셋 셀렉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얘를 이제 페이스 NMS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이미지 한 인물당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60%만 썼을 때, 뭐 한 인물당 10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장만 써도 네, 얼굴 인식 성능이 이렇게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인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하늘색으로 있는 여기가 뭐 하나의 아이디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있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지워졌지만 얘네가 원래 그냥 어떤 아이디 하나에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색. 얘를 이제 코어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는 방법이 있고 뭐 아니면은 이 클러스터, 그러니까 민 피처 아이디의 평균 피처에서 무조건 원헤드에만 고르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페이스 NMS라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한 아이디 안에 얼굴들을 고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좀 높은 스파이시티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이 피처를 이 각 얼굴들의 피처를 뽑는 네, 프록시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 프록시 모델로 프리트레인된 프록시 모델로 각 이미지들의 피처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리던던트한 애들은 없습니다. 좀 중복된 애들을 이제 없애는 과정이고 그때 이제 어떻게 리던던시 정의하면은 여기 이렇게 폴색 셀렉션 전에 한 아이디 안에 이런 얼굴들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얘네는 좀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런 이제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지우는 이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어떤 피처들 사이에 얘네의 어떤 그 시밀러리티
얘네가 얼마나 이제 퍼트려져 있는지, 얘를 이제 로컬 스파시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로컬 스파시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좀 여기서 뭐 하나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로컬 스파시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하나의 이 아이디 안에서 글로벌하게 글로벌한 어떤 스파시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파시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각 피처들끼리 모든 피처들끼리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평균에서 얘를 이제 글로벌 스파시티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로컬 스파시티뿐만 아니라 이 한 아이디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스파시티 또한 이제 잘 좀 좋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 로컬 스파시티를 지기 위해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중 뭘 지으냐면은 이 둘 중에서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지는 게 아니고 크로스 센터와 좀 가까운 애들을 없애야 그래야 좀 글로벌 스파시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디 안에 민 피처랑 어떤 임의의 피처를 추가를 할 때 이 글로벌 스파시티의 변화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F는 민 피처를 추가할 때 어떤 추가한 이후에 글로벌 스파시티고 F 다시는 얘가 이미 어떤 피처를 추가했을 때 글로벌 스파시티인데 얘가 작아질수록 이 F 다시가 글로벌 스파시티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이제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 보면은 이 F는 민피처이고 이 식은 이 그냥 F랑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피처들끼리의 일차대로 가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F 다시가 이 클러스터의 센터와 민피처와 좀 멀어질수록 이게 값이 작아져서 그래서 글로벌 스파시티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펄스 셀렉션 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 어떤 얼굴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뭉쳐있는 로컬 스파시티 애들을 지어야되는데 이때 글로벌 스파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클러스터 센터에 가까운 애들을 지우는 알고리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분석하고 보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페이스 디텍션을 할 때 이제 NMS 과정, 인건맥스 서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페이스 NMS라고 이제 저자들은 명칭을 했고요. 이 과정을 다시 좀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은 먼저 이 민피처 어떤 얼굴 이미지들이 따다다다 있으면은 그거의 어떤 민피처들과 시밀러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밀러리티가 가장 낮은 이렇게 가장 클러스터의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NMS 알고리즘처럼 이 IOU와 같은 시밀러리티가 일정 값보다 높은 로컬 리던던시를 가진 애들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가 이제 가장 이 퍼센트에서 멀고 그것과 좀 가까운 스트레스도가 높은 이 친구를 이제 지우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이제 얼굴 이미지가 퍼센트에서 그 다음으로 건데 얘는 어떤 반경 안에 리던던시를 받는 시뮬레이트가 높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얘랑 이제 가까운 이제 얼굴 이미지를 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NMS랑 이제 좀 유사하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리던던시를 줄이는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지어 나갔을 때 이렇게 높은 스파시티를 가지는 정보를 가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것도 지금 출생의 시기를 거리를 가지고 네네. 궁금한 건 페이스북, 이런 데서 학부를 가지고 많은 가지고 거리를 왜 매개인 주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얼굴 인식 도메인 특성에서는 뭐랄까 얼굴 자체가 아이디 내에서 얼굴 자체가 좀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 얼굴이 뭐 엄청 어떤 뭐 다른 물체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처럼 뭐 비행기 아니면 연필 이렇게 완전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얼굴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그니튜드보다는 각도로 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그래서 얼굴 인식 이제 를 구하거나 할 때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노멀라이즈 레이어를 달진 않아요. 아 이제 그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고 바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코사인이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니, 저희가 사용하는 피처가 네. 뭐 저기 얘네들끼리 제거할 때 노멀라이즈해서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재는 거는 네. 괜찮은데, 뭐 그것도 좀뭐 수상쩍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피처는 네. 노멀라이즈를 해요, 아니면 노멀라이즈를 안 해요? 아 이제 나중에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인퍼런스를 할 때는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유사들을 구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멀라이즈 레이어 그냥 있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레이어. 이제 FC 레이어 뒤에 이제 바로 노멀라이즈하는 과정이 있다고. FC 전에. 이제 FC 전에 이제 피처 뽑고 나서. 그럼 그것까지가 그냥 피처 뽑는 네트워크인 거고, 네. 거기서는 사실 애초에 마그네틱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코딩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구하기보다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제 바프로덕트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어차피 코사인 시뮬레이터 뭐할때 네. 자체가 얘랑 얘의 라인이랑 상관없다라는 그 래퍼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도만 구하는 식. 네. 내적해가지고 각도만 구하는 거. 네. 뭘, 뭐, 하고 했다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피처 오일리 피처가 나오는 네네. 그거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봤던 걸 수도 네. 아, 사실 그 매그니튜드를 구하기 전에 피처 노음을 또 가지고 어떤 이 얼굴의 성질을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논문이 있긴 하거든요. 다른 논문이 있긴 한데 보통 그거는 제가 일단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그 매그니튜드 값은 약간 얼굴을 구별하기보다는 이 얼굴이 좀 블러리한지 아니면 뭐 선명한지 그 정도로는 이제 사용이 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얼굴을 구분한 어떤 능력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 그럴 때 좀 활용할 필요는 없다. 매그니튜드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C는 어떤 그거를 활용했던 논문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얼굴 인식을 위함이 아니고 약간 이게 CCTV에 찍힌 것처럼 뭐 블러리한 이미지인지 아니면 진짜 완전 선명한 이미지인지 그거를 그 매그니튜드를 노멀라이즈를 하기 전에 매그니튜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인식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네. 매그니튜드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네. 약간 차원이 그냥 하나 더 높아져 버리면 네. 차원이 하나 더 그냥 뭐 512짜리를 벡터를 513으로 바꿨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매그니튜드 안 제거하는 거랑 512에서 매그니튜드 한 거랑 네. 약간 표현력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면을 갖고 하던가 네. 아니면 구의 표면만 갖고 하던가 두 개는 표현력이 비슷하다. 뭐 똑같다? 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주워들었던 거라 모르긴 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보는 이유는 뭐 매그니튜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오픈셀을 컨디션을 할 건가 그 방식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가 내적 뭔가 어떤 시뮬레이터 값으로 오픈셋 클래시피케이션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아니라 매그니튜드의 개념이 섞이면은 그러면은 큰 벡터는 어떤 얼굴의 피처의 매그니튜드가 크면은 걔는 그냥 누구랑 돼도 매그니튜드가 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정해야 되는 거고 오픈셋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걸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랑도 더 유사할 수 있는 얼굴이 있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사람이면 딱
특정한 사람인 거지. 물론 뭐 흔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출전한 룰이 결국에는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저걸 뭔가 이어가지고 그냥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쪽에서도 네네. 노멀라이제이션을 꼭 쓴다고 하더라고요. 심클리언이, 네. 클리빈이 하는 애들도 노멀라이즈 레이어가 있는 걸로 봐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가 보다. 이 얼굴인지도 어떻게 보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노멀라이즈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요 그림에서 궁금한 게 그래서 네. 결국에 저 민피처 근처를 다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민피처 근처라고 지우는 건 아니고 민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좀 선택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거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네. 선택하겠다는 게 같은 네. 사건을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민피처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을 딱 특징하는 그런 건데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네. 클래스를 대표하는 얼굴 네네. 이런 건데 그 데이터는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네. 약간 이 사람의 약간 왼쪽으로 90도 돌린 얼굴하고 네네. 오른쪽으로 90도 돌린 얼굴만 쓰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운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뭐 왼쪽으로 돌려져 있는 얼굴,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는 얼굴, 아니면 이 인물과 최대한 좀 뭐라 하지? 비슷하지 않은 그냥 좀 하드 샘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얘네 이렇게 하드 샘플들만 뽑아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좀 잘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좀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살짝 보면서 네. 개랑 고양이 구분할 때 네. 개 같은 고양이가 좋은 샘플이냐 아, 그렇죠. 네. 찐 개가 좋은 샘플이냐 네. 개 고양이 구분하는 네. 거기서 얘는 개 같은 고양이가 네. 더 좋은 샘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서는 이게 노이즈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런 좀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하드 샘플들이 좀 더 크리티컬한 영향을 보인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는 아니면 얘는 네. 저게 그냥 저 원래 디지털 바운더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서 그런 거고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건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코어스 셀렉션이기 때문에 기존의 얘네들을 다 활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이제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를 줄이면서도 최대한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애들을 골라서 샘플링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최대한 성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얘네가 이제 이 골라진 애들이 기존 모든 얼굴들을 다 활용할 때보다 성능을 더 뛰어넘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되게 사소한 디테일인 거죠. 이게 지금 이 똑같은 애들 두 명을 둘 중에서 하나를 지을 건데 그걸 누구로 고를 거냐에 대한 게 센터에서 뭔 애를 고르겠다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유사한 뭐 같은 어떤 인물의 얼굴들 중에도 이렇게 좀 피처 사이 거리가 가까운 거기에도 좀 유사한 이미지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굳이 학습에 이제 다 활용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좀 리더너시가 높은 애들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지을 거면은 클래스 센터에서 가까운 애들을 지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좀 임팩트가 있을까 싶어서 어차피 둘이 똑같은 사진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저 가운데도 꼭 네, 가운데 근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겹칠 때 누군가 하나를 지우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민호님 주변에서 본 걸 가까운 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얘도 보면은 살짝 멀잖아요. 저걸로 했을 때 지금 저 그림에는 적어도 가까운 것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네네. 그런 경향을 띠진 않는. 그 알고리즘의 결론은 그렇죠. 이제 경향으로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NMS 알고리즘에서처럼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가장 먼 애들부터 이제 뽑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네와 가까운 애들은 다 지우게 되고 그래서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센터에서 이제 멀지만 지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를 지울 때도 그 다음으로 먼 애를 고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까운 이제 샘플들을 지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클러스터 센터에서 가까운 애들이 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근데 이제 경향을 보이고, 근데 꼭 무조건 가깝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멀더라도 이 로컬 리던던시가 있으면은 이때도 지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NMS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좀 100% 활용을 했을 때랑 60%만 활용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학습 시간도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고 네, 당연히 이제 어떤 용량도 좀 덜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활용을 했을 때랑 42밀리언 전부를 활용을 했을 때랑 이 중에서 이제 60%를 활용하는데 이때 그냥 어떤 아이디 내에서 그냥 랜덤하게 60% 그냥 샘플들 뽑았을 때랑 이 NMS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60% 뽑았을 때랑 이제 수치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랜덤으로 뽑았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NMS가 좀 더 확실히 좋은 이제 수치 결과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냥 100%다 활용을 한 결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 비등비등한 이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 질문인데 네네.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저 테스트 셋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좀 많이 세츄레이트된 그런 테스트 셋들이 LFW 저런 네네. 거 99 넘은 한참 됐고 네. 그 웹베이스 42M을 써가지고 좀 잘 되는 테스트 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데서의 성능 하락이 어떤지 그런 거를 보여주나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LFW나 CFFP, HDB 3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셋이기 때문에 이미 좀 세츄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거와 달리 뭐 IGABC나 메가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큰 테스트 셋이어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좀 얘네는 좀 뭐랄까 좀 세츄레이션이 덜 된 셋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테스트 셋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 논문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에서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레지넷 백을 뭐 MS1M, V2 같은 걸로 학습시킨 수치랑은 그런 수치랑은 여전히 비교했을 때 이기는 거죠. 그 베이스 NMS. 아, 잠시만요. 이게 요 실험, 요 논문에서는 네, 애초에 MS 이거는 지금 42밀리언으로 학습을 한 거,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NMS로 줄여도 MS 1밀리언으로 학습한 내지는 100단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42밀리언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MS 1밀리언이랑 학습 때 비교해서 원체 좀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거기서 샘플링을 하더라도 네, MS 1밀리언보다는 기존의 셋들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성님께서 랜덤이랑 생각하면 성능 차이가 안 나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엄청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얼굴 인식은 이미 좀 세츄레이션이 많이 되고 워낙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되게 속수 0.05도 되게 좀 높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보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 랜덤하게 샘플링 했을 때도 어쨌든 이 42밀리언이라는 이미 성능이 굉장히 좋고 이미 클리닝이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작게 클리닝이 된 셋으로부터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인물수를 줄인 게 아니고 한 인물에 있는 얼굴들 중에서 이 얼굴들만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수를 그러니까 지금 FC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되는 인물수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 인식 그 학습을 할 때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수도 중요하지만 얼굴 수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 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인물 수를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좀 유지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을지라도.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좀 랜덤으로 이제 NMS를 해서 얻은 얼굴들의 어떤
분포를 티즈내로 뿌려보면은 네, 좀 디스퍼스드하게 잘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좀 리던던시가 줄어든다. 왜냐면은 샘플링 안 했을 때 좀 붙어있는 얼굴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리던던시가 줄어든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줄이면은 보통 1% 이렇게 줄이지 않나요? 10% 줄이면 아, 99% 줄이고 네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더 성능이 더 대폭 하락을 해서 그렇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래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몇 프로 줄이느냐에 따라서도 이 성능 비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발표 끝나고 한번 찾아본 다음에 아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은 얼굴 인식 성능을 높이려면은 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FS 260 앱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고요. 얘네는 단점이 너무 노이즈하다. 그래가지고 FS 42밀리언이라는 데이터셋을 다시 제공을 했고 이 과정에서 테스트라는 알고리즘으로 클리닝을 했고요. 얘도 이제 너무 크다 싶어서 얘네 좀 코어셋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 페이스 NMS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면서 예, 그 코어셋만을 가지고 비등비등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 저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캐스트랑 페이스 NMS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얘네 둘을 활용을 해서 클리닝을 하거나 코어셋을 보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추가적으로 더 있으실까요? 그 질문은 네. 혹시 애들 잘린 얼굴, 얼라이먼트하고 잘린 얼굴 볼수 있어요? 아, 테스트에서 사진에서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얼굴 사진 나와 있는. 아, 네, 네. 여기 있으시죠? 네. 저 얼굴을 보면 네. 좀 이런 거 인사이트 베이스 이런 데 지원만 얼라이먼트 쓰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항상 턱을 자르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아, 턱이요? 네, 저것도 얼굴에서 뭐 중요한 피처라는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요게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이마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얼굴 인식 백본에서 잘 안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마 이 부분이랑 아니면 이턱 부분이 그렇고 보통은 요 눈이랑 요 뭐라 이 T존? T존을 좀 많이 본다고 나와 있어서 요 턱 밑에 정보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마는 왜 보여줘? 네? 근데 이마는 왜 보여줘? 이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뭐 컷아웃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없애고 해도 막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글쎄 일단 뭐 레퍼런스 포인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포인트가 그렇게 설정돼 있어도 크롭할 때 맞이를 보시면 네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물론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이 다 그냥 그 정해진 포인트들로 학습이 된 거를, 네, 그렇게 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활용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네,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경을 최대한 적게 올라가면 좀 더 이제 익스펜드를 이렇게 얼굴 길어 그거는 진짜 컨벤션이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와서 리뷰할 수 있게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근데 또 헤어스타일 부분은 조금 영향을 끼치긴 하거든요. 인식 성능에. 그래서 이마 부분을 이제 완전 어떤 인물이 다 대머리고 그러면은 그냥 가려도 상관없는데, 이 헤어스타일 부분은 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살리는 것 같아요. 이거 스펙 모델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그걸 나오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페이스북에서 지원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디스
딜레이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